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시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광주시 의회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 공개 모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냄새나는 이물질 수돗물 때문에 주민들이 일주일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협력의 첫 과제인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시도의회가 연구원 통합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하나로 합치는 데 찬성하는 쪽은 지역발전 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지역정책이 인접한 지자체끼리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 양 연구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로 합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기능성도 있고 정말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선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시도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는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광역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남은 여러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연구가 중요한데 연구원이 통합되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광주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경제권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책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같은 찬반 양론에 대해 통합을 얘기하기에 앞서 현재 연구원 기능을 강화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확실한 독립성을 유지시켜주고 그 독립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연구 능력이 탁월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는 거죠. 민선 6기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상생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연구원 통합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시도의회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첨단 3지구를 선정한 것은 신도시 개발 위주 팽창 정책이라며 도시 재생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영대회 선수촌 부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의원들은 선수촌 건립 부지를 추가적으로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선수촌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할 수 없다며 나머지 두 곳의 아파트 세대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국회에서 인천 광주 간 KTX 증편을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국회 상임위에 참석해 유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한 자리에서 유대회 선수단이나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인천 광주 간 KTX 직통편을 하루 2편에서 6편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대회 D-100일인 오는 25일부터 전국 홍보단을 출정시키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홍보탑을 제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선 자치구 등 7개 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가 동구와 광산구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172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하고 7억 4천여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습니다. 또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7명을 훈계 처분하는 한편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캠코 시민위원회가 강훈태 전 시장의 출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한미합작투자법인 캠코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강 전 시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또 강 전 시장이 캠코 사건의 문제를 알면서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건 아닌지 묻는 등 질문지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한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무척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m/s로 불어오면서 바람이 무척 거셉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현재 광주가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서해안은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은데요. 광주 영하 1도, 화순 영하 2도, 순천도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평년을 4도에서 5도가량 밑돌아 무척 춥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4도, 순천 5도, 담양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9월 정상기간을 앞두고 개관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던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하루 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여부를 놓고 벌인 여야의 신경전이 18개월 만에 매듭지어지는 겁니다. 여야는 국가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조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단 문화전당을 5년 동안 관리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운영비를 100억을 당장 내려줘야 될 것이고요. 또 문체부에서도 필요한 조직과 인력, 책제들을 전부 다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년 뒤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전당을 민간에 전부 위탁하기로 하면서 향후에 또다시 운영주체 공방이 재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화전당 법안 처리 합의에 반발이 제기된 것도 전당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대회를 겨냥한 7월 임시 개관과 9월 정상 개관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문화전당을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운영조직을 구성하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개관 전까지는 전당의 콘텐츠를 채우는 일도 여의치 않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법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곧바로 운영 조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원 400명이 넘는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업무 내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문화부 직제 시행 규칙도 손봐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공채를 거쳐 운영 조직을 가동하기까지 서너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생기는 운영 조직이 이미 전당 관련 업무를 해오던 다른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총괄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전당 콘텐츠 개발은 아시아 문화개발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나 위탁 형태에 따라 문화전당의 관리 구조나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 조직에 대한 구상안과 계획이 나오면 그 운영 조직과 향후 개발원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업무, 구분과 역할, 협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개관을 코앞에 두고 전당 핵심인 문화창조원의 예술감독이 바뀌고 콘텐츠 개발 담당자들의 이직도 잦아서 정상적인 개관이 가능할지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150만 광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열광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개관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예술 감독을 선정할 때 지역 미술계의 의견에 반영하기 위한 미술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7명의 위원들로 예술 감독 선정 시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지역 큐레이터를 공동 큐레이터나 보조 큐레이터로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협력기구인 비엔날레 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벌써 일주일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보여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을 마시고 아프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면기에 받은 수돗물이 누렇습니다. 이 수돗물을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는 누런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LH 아파트 4개 단지에 이 같은 이물질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주민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로 쌀을 씻고 밥을 하고 최소한으로 이제 반찬을 만들고 있고 애들 씻기는 물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끓여가지고. 수질 조사를 해보니 이 수돗물의 탁도, 즉 크린 정도가 먹는 물 기준인 0.5 NTU를 2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 초과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3개 학교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아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1개 단지의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LH는 뒤늦게 물을 먹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물을 마신 주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육수를 끓여도 맛이 이상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먹었죠. 근데 머리도 간지럽고 애들도 지금 저도 목이 아프거든요. 문제는 상수도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LH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렇게 수질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나 하는 것도 조금은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즉각적인 대처가 조금은 소홀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소화전을 통해 물을 빼내면서 탁도는 기준치 2배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언제 정상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주민들이 난데없는 물 걱정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빛 원전 3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철사 수십 개가 발견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증기 발생기 내부에서 길이 1mm가량의 철사 80개가 발견돼 이 중에 50개가 제거됐습니다. 원전 측은 증기 발생기 세관으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설치한 필터에 철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성 검사 결과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늦춰서 이달 24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호기는 지난해 10월 17일 증기 발생기 결함으로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일정을 앞당겨 정비에 들어갔고 이달 17일 재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들이 첫 재판부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광주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김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목욕탕 욕조에서 3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장성의 한 주택 목욕탕 욕조 안에서 3살 김모 군이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김 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목욕시키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김군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가격이 폭등해 금겹살로 불리는 삼겹살. 올해는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 대형 마트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가지만 소비는 역시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3일을 맞아 삼겹살 할인 행사에 들어간 광주의 한 대형 마트. 100g당 가격을 960원까지 내걸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전보다는 좀 올라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부담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올해는 지난해 할인 행사에 비해 17%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삼겹살의 소비 감소 추세는 올해 들어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전체적으로 8% 이상 증가했던 삼겹살의 판매가 올 들어 2월까지는 12%나 감소했습니다. 삼겹살의 소비는 이처럼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2년 전 100g당 1,400원대에 머물렀던 삼겹살의 가격이 지난해에는 1,600원대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1,84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감축 정책과 구제역 등 질병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과 저지방 부위 선호 추세가 맞물려 소비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돼지고기 값은 올라가는데 이제 고객님들 소비가 인식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좀 판매도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죠. 부쩍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는 삼겹살. 하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금겹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생계형 일자리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취업 전문 사이트인 사랑방잡이는 올 들어 2월까지 중소규모 업체의 구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 등 서민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의 구인 건수가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9% 줄었고 판매업 구인 건수는 18%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음 부도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0.08%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0.1%포인트로 전남은 0.07%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8일 동안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늘 챔피언스필드로 돌아옵니다. 김기태 감독은 큰 부상 없이 스프링 캠프를 잘 마쳤다며 팀플레이와 수비, 공격, 주도력이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선수단은 귀국 후 내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모레 오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갖고 곧바로 시범 경기가 열리는 마산으로 출발합니다. 3년 만에 클래식 무대로 돌아온 광주FC가 이번 주 토요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광주는 원정 경기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이틀 전 인천에 도착해 컨디션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1부 리그에서 개막전 승률 100%를 자랑하는 광주FC가 좋은 기운을 이어가 올 시즌에도 개막전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단을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희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테러와 불법 집단행동 대책반과 전단별 단속반으로 꾸려져 있으며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대회 흥행을 위해 전 직원 입장권 갖기 등 대회 흥행을 위한 지원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등교 시간 조정 첫날부터 일부 고등학교가 8시 30분 이전에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켰다며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한 고등학교는 전교생을 7시 30분까지 등교시켰고 일부 고등학교도 학생들을 8시 10분까지 강제 등교시키는 등 교육청의 지침을 어겼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탤런트 임현식 씨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화순 전남대 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임현식 씨가 암 투병 중에도 소아암 환자들을 보살폈던 지난 2004년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며 거금을 쾌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식 씨는 병원의 초대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2007년에도 1,000만 원을 기탁했었습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4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호반건설이 동탑산업훈장을, 한솔요양병원이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10여 개의 단체와 개인이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범 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에게는 3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새봄을 맞아 지하철역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상무역과 남광주역, 금남로 사가역 등 3개 역에서는 오늘 2015 지하철 예술무대 개막식과 함께 악기 연주와 국악,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2호선을 홍보하는 고고 페스티벌도 함께 열립니다.